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공원과 황무지가 전국에 1만여 곳이나 됩니다. 한반도의 44배나 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는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록 연방정부가 대접하는 국립공원은 아닐지라도 그 수많은 주립공원 중에는 국립공원 수준의 규모도 많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황무지가 맞나? 라고 착각이 들게 하는 곳도 상당합니다. 간략하게 몇 군데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네바다에 있는 캐시드럴 고지가 있습니다. 붉고 흰 점토층이 켜켜이 쌓인 봉우리들이 마치 첨탑을 호위무사처럼 거느린 대성당과 흡사해 붙은 이름입니다. 해질녘 장광에 붉게 물드는 풍경이 일품입니다. 작은 브라이스 캐년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주는데요. 200만 평에 달하는 협곡은 점토와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깎여 내려간 지층으로 수억 년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망대인 밀러 포인트에서는 협곡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추가치입니다. 면적이 거의 50만 에이커에 달하는 이곳은 주립공원으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곳입니다. 앵커리지에서 공원을 관통해 슈워드로 가는 슈워드 하이웨이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벨루가 포인트 등 명소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몬태나에 있는 마쿠시카 사구입니다. 티라노사우러스 렉스, 트리세라톱스 등 여러 공룡 화석이 발굴된 곳으로도 유명한 1만 1000에이커의 몬태나주 최대의 주립공원입니다. 바람에 깎여나간 기이한 형태의 캡록들이 신비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이곳에서는 다양하게 리모델링한 비지터 센터의 트리세라톱스의 화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해드릴 소식은 인디애나에 있는 인디애나 사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디애나 사구는 바다 같은 미시가노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모래언덕입니다.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과 어우러지는 고운 모래언덕은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아닌 바다 같은 민물 호수가 만들어낸 사구인데요. 인디애나의 북동쪽 일리노이 주와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 인디애나 사구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는 사우디 재벌가의 별장을 짓는 비밀공사로서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 언론화되지 않으려고 인부들에게도 거액을 주고 미국에서 유명한 고급 인력을 이용해 극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역 특성상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 진행이 예상보다 미뤄지던 것이었습니다. 사구에서는 모래바람과 바닷바람이 자주 부는데요. 이는 기계의 부식을 유도하며 잔고장을 쉽게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공사 진행자 측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모래폭풍이 자주 부는 사우디의 지역 특성상 본국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라 판단해 큰 걱정 없이 작업에 임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잔고장이 3일에 한 번 꼴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잔고장이 심해지자 결국 이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이어져 결국 몇 개의 건설 장비는 수리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이 일정이 늦춰지기만 하자 전 세계 최고팀을 데리고 일을 하던 사우디 재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카고에서의 예정일보다 빠른 한국팀의 발전소 완공 소식을 듣게 되고 한국의 업무 역량과 건설 장비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며칠을 고민한 후 그는 모든 일정과 장비 운영 계획서를 한국팀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팀에서 사우디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술력을 동원했습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 기술력의 장점인 재빠른 기동력과 높은 수준의 장비 수리 능력이었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많은 물량을 옮기며 더 안전하고 빠르게 옮기는 초대형 트럭이 현장으로 투입되었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경고등이 뜨며 수리가 가능한 기술자들이 준비되어 공사는 예정일에 맞춰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미국 전역에 알려져 현재 한국의 중장비 업체가 2021년 8월에 있던 호황기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한국 팀은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24시간 고객을 응대하는 팀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하면 작업자 일당에 바로 타격을 준다. 고장난 굴삭기를 24시간 안에 고쳐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건설기계 수명은 5에서 6년가량이다. 보통 쓰던 기계를 중고로 매각하고 새 장비를 구매한다. 신속 정확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의 재구매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실제로 한국팀은 AS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계측 장비를 활용한 하이테크 팀을 전 세계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름을 걸고 해외에서 일하는 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최첨단 계측 장비를 탑재한 종합진단 차량 5대도 자체 개발에 작업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가장 뿌듯하다며 고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 한국팀의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기술력은 여러 나라에서 찾고 있습니다. 화재, 지진, 건물 붕괴 등 대규모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힘만으로는 구조 활동을 벌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최첨단 기술을 장착한 장비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며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경주에서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자칫 구조물이 추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잔해들을 하나씩 손으로 들어 올려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또한 쌓인 눈을 치우고 큰 철골을 들어 올리기 위해 중장비들이 구조장비로 동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는데요. 이날 화재 현장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공로자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드론을 통해 넓은 범위를 파악해 현장 출동 대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입니다. 드론은 2015년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처음 2대를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에는 1200만 화소의 영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까지 탑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순환 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장비로는 원격 무인 수중 탐색 로봇이 있습니다. 해상 및 내수면에 순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익수자 수색을 위해 원격으로 물속을 탐색하고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구조장비입니다. 수중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및 정부 관계자 8명이 팀을 이뤄 입국한 뒤 인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한국 장비업체를 탐색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 1차 정보를 얻은 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접촉하며 정보를 빼가려 했습니다. 한국 업체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기술자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과거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1년 연봉의 3배를 5년 동안 보장한다는 식의 제안을 하며 한국 중공업팀 임원급 기술자들을 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산업 특성상 몇 명의 기술자를 데려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공정을 파악하는 일은 힘들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중국 측이 한국 기술자 100여 명씩을 한꺼번에 데려가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